IT 삼천포 수다 토킹쇼 200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IT 만담 삼천포 토킹쇼 200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의 무책임한 PD 이기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의 책임감 있는 박성훈입니다. 아, 요즘은 이제 책임감으로 이제 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안에서. 네. 방송되는 내용 면면이 아주 좋다. 신선하다. 뭐 일부 후기를 보니까 기존 매체에서 없는 걸 더 해주세요. 네. 라는 분도 있던데. 네네. 이상 어떻게 하라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를 섭외를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못했어요. 예, 근데 팩트TV에서 진행하는 이 작가가 하는 방송에 결정적 순간인가? 예, 거기서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어준의 파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실제로 이제 털렸던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래서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구나. 네. JTBC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8시 뉴스인가요? 9시 뉴스? 뉴스룸. 거기에도 변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돈이 없어서 이게 어렵구나. 빨리빨리 커서 우리도 자본력을 갖춰야겠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100위권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위권 안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은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50위까지 올라갔죠. 네. 조만간 20-30권에서 놀지 않을까 이제는.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일 있으셨어요? 머리를 새로 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더러워서. 왜? 머리를 잘랐어요. 요즘 출입처가 빵빵한 곳이잖아요. 근데 왜 기분이 빵만 주더라고. S사의 계열사인 빵. 빵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맛있죠.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판교에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또 참사죠, 참사. 공연을 보던 분들이, 무슨 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갔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환풍기. 환풍구. 맞아. 환풍구. 16분이 돌아가셨는데, 말이 많아요. 올라가는 사람이 잘못이다, 심지어는. 그리고 환풍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네. 우리나라 법에. 그게 문제다. 네. 또 누구는 주최 측의 어떤 무지가 빚은 참사다.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사고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요?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잖아. 테크. 기술이라. 기술. 근데 그런 기술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실리콘밸리인데 그런 데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준이 없어서 또는 그런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기술이 쓰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6명의 아까운 목숨이 그렇게 된 게 더 비극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거를 보면은 그럴 거 아니야. 쟤네 무슨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띄우더니 정작 거기서 아이돌 공연했는데 기술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16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씁쓸한 되게 이야기죠. 참 촌극일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지금 판교 환풍구 사건도 그렇고
후진국형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라 후진국이니까 사고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주최사와 주관사 서로가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이데일리 회장님께서 이제 사과를 하고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불거질 일은 아니었거든요. 안전만 잘 지켰다면. 거기 환풍구 주위에 안전요원만 붙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후진국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제가 후진국형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게 뭐냐면 왜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갈까?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환풍구, 지하철 환풍구 그냥 막 걸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곳은 항상 안전요원을 배치를 시키거든요. 대행사에서는. 왜냐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근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안전조치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없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구나. 예, 후진국형 사건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 보수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문제다. 왜 거기 사람 올라가는 데가 아닌데 거기로 올라가서 여러 사람 복잡하게 만드냐 또 이래요. 근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분명한 거는 이거는 사람을 다치게 한 그들이 원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 노인네들 방금 그 망자들의 잘못을 제기한 노인네들 만약에 거기서 예전에 그 20, 30대 김추자가 공연을 했다. 그럼 지들은 거기 안 올라가겠어? 올라간다고. 그 순간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기분에 끌려서 흥에 겨워서. 그죠? 그럼 그런 순간에라도 거기를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 그 시설을 만든 사람이나 공연을 주최한 사람이. 그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아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안전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되고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큰 일로 벌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이제 저도 행사 진행할 때 안전요원의 말을 안 따르는 모객들이 있어요. 있죠. 예,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뭔데?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안전요원의 안전 가이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말 좀 잘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통제 요원의 안내를 좀 따라주세요. 네. 자, 뭐 시작이 좀 우울해.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코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과 SNS의 대표 기업 페이스북이 뭉쳤다고 하는데 그 지난 10월 14일이죠. 네. 예, 페이스북의 저크버그 대표가 입국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세계 1등 기업 2개가 뭉쳤어요. 네. 예, 재용이 형과 저크버그가 네. 과연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둘밖에 모르겠죠, 사실. 둘밖에 모르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해볼 뿐이죠. 오늘 또 한번 IT 소설을 한번 써보죠. SF 공상소설. 합리적인 추측이죠. 합리적인 추측.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게 그 지난주 최대 이슈였어요. 뭐 지난주에 저 아이패드도 나오고 뭐 많이 아이패드 2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맥이 나왔죠. 다 묻혔어. 이재용 부회장과 저커버그 창업자의 회동 때문에 거의 다 묻혔는데 이게 왜 그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았냐면은
둘이 뭐 심심해서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비즈니스인데 저들이 과연 어떠한 작품을 같이 만들 것인가 핵심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네. 페이스북 폰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갤럭시 버전의 빼북폰. 또 다른 분들은 페이스북과 삼성이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들었으니 네네. 그와 유사한 또 뭔가를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겠냐라는 게 또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두 회사가 이제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다. 기존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저개발국, 뭐 신흥 도상국 네. 요런 쪽을 뚫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연간 3억 대를 팔아요. 스마트폰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볼륨으로 1위죠. 볼륨으로.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가입자만 13억 명이에요. 13억의 액티브 유저가 뭐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야. 그렇다면 1등끼리 야 우리끼리 한번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볼까? 해서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란 얘기는 양사의 장점만을 따서 좀 새로운 물건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뭘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건데 근데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삼성이나 페이스북 쪽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뭐 만나고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양측에서 함구를 했어. 계속 지금까지. 근데 이게 첫 번째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만났고 또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 15일을 연속으로 삼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서초동 사옥에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수원의 그 삼성 수원 캠퍼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 거기에 가서 뭐 또 뭐 방진복 입고 뭐 또 그 뭐야 인증샷 찍고 난리 났더만 걔는 그 와중에 그걸 찍어가지고 네. 지 페이스북에 올렸더만 그러면서 아이 뭐 반도체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옷까지 입고 뭐 거대한 설비를 갖춘 삼성이 놀랍다. 뭐 하나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또. 네. 아유 뭐 이 언론들이야 좋죠. 얘가 그나마 그런 거라도 풀어주니까. 그렇죠. 찍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이들의 그 회동이 관심을 모았던 게 네네. 같이 간 사람들이 면면이 화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옆에는 신종균 사장이 있었어. 그 갤럭시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종균 사장. 애니코를 내리고 갤럭시로 갈아치운 네. 그 장본인이죠. 네. 그리고 저커버그 옆에는 셰릴 샌드버그, 그 최고 운영 책임자. 아, CEO가 있었네요. 이 언니도 되게 유명한 경영인이죠. 미국에서는. 뭐 아마 야후인가? 어디에 있다가 페이스북에 합류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뭐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 하면 항상 1, 2등 하는 언니야. 그래서 거의 이제 오른팔들이 다 같이 배석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큰 뭔가가 있었다는 거겠지. 누군 또 그래? 삼성이 요즘 그 밀크라고 하잖아요. 네. 뮤직 그 스트리밍인데 공짜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미국에서 6개월 만에 400만 다운로드를 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튠즈가 네.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샘송에서 이 밀크 뮤직 이전에 뭐 하나 만들었다 말아먹지 않았어요? 몇 개 있었죠. 네. 다, 음악 관련해서? 다 망했는데 뭐야 저 소리바다랑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애플의 아이튠즈를 위협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페이스북이랑 같이 서비스가 된다. 그럼 13억 명의 페이지에 삼성의 밀크가 탑재가 되고 그럼 그 13억 명이 공짜로 음악을 듣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하나만 만약에 성사가 된다는 가정을 해봐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13억이면 지금 지구촌 인구가 한 60억, 70억 되죠?
그럼 뭐 거의 4분의 1 아니에요. 4분의 1이 가장 상업적인 콘텐츠라고 하는 음악에 노출이 되는 거지. 요거는 진이나 뭐 스벅이나 스벅이 아니죠? 벅스. 벅스뮤직이나 이런 담당자분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폰이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갤럭시의 페이스북 전용 앱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어떤 페이스북 그 앱이 아니라 특수한 기능이 부과가 된 것들 그런 앱을 뭐 한 2-3개 정도 갤럭시에만 깔 수 있다. 그러면 양쪽 다 경쟁력이 생기겠죠. 근데 사실 그 빼북폰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예전에도 오바마 아저씨가 써서 유명해졌던 그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 먹는 거죠.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에서도 그 빼북폰, 그러니까 페이스북 에디션 해가지고 수입해서 쓰던 친구들이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아먹었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깔아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단말기에선 쓸 수 없는 기능. 뭔가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뭐 이음 같은 거 있잖아 왜. 그 뭐 소개팅 앱인가? 요즘 관심사야. 그런 거를 갤럭시 전용 페이스북 전용 갤럭시에 장착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페이스북을 쓰긴 쓰는데 요 지금 단말기 반경 500m 안에 있는 페이스북 회원 중에 미혼 남녀가 쫙 뜨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음은 모르겠어. 나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좀 껄쩍지근하다고 그래요. 이게 뭘 또 껄쩍지근해? 어떤 의미예요? 껄쩍지근하다는 좀 게? 신뢰도 측면에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게 뭐 거시기 하다는 게 좋다는 거에 나쁘다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0인데 알고 보니 40일 수도 있고 뭐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백수고 뭐 이런 게 많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유부남인데 총각이라고 속인 놈들도 있다네. 근데 나 되게 궁금한 게, 요즘 뭐, 소셜데이팅에 꽂히셨어요? 지난주에도, 인프라웨어 나왔을 때도, 소셜데이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소셜데이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유부남이신 분이 너무 소셜데이팅이에요? 모바일 앱 중에, 킬러라고 할 만한 어떤 성격을 가지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죠. 뭔가 이, 본능이 자극하는, 그런 거와 연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본능을 자극하는 거는 이따 2부에 하시고, 알겠습니다.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페이스북 앱 장착되고 하면은 지금 샤오미 폰 나오면 살 거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특화된 페이스북 앱이 삼성 폰에만 깔린다. 그러면 조금 비싸거나 단통법에 좀 내가 좀 피해를 봐도 가감이 지를 수 있다는 거지. 한국에서 출시하겠어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하면은 뭐 직수입해서 쓰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나와는 다른 페이스북을 쓴다 쟤? 삼성폰에서? 그러면 매력적이죠. 뭐 이렇게 구경하다 야 그런 것도 돼? 이렇게 되면은 대박인 거지. 근데 LG나 대만 뭐 제품들에서는 이게 안 깔려 있고 유료로라도 살 수가 없고 그렇다면 메리트가 있죠. 그 어떠한 차밍 포인트를 탑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밀크 뮤직만 해도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멜론 작살 나겠네. 괜찮아요. 저는 멜론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지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과연 이들이 어떠한 제품을 합작을 할까가 지난주에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근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기능이 갖춰진 페이스북 전용 갤럭시 폰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전용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될 거다.
예언을 하셨어요. 네, 이제 뭐 조만간 이 예언이 적중하느냐 아니면 틀리느냐라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확인할 수 있겠군요. 아, 그리고 이건 뭐 사족이긴 한데 이제 저커버그가 한국 왔을 때 두 가지를 터뜨렸어. 하나는 에볼라 퇴치를 한다고 얼마더라? 꽤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커버그 와이프가 또 의사더라고. 외과인가 내과 지금 레지던트더라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에볼라 이런 전염병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또 기부를 했고, 또 그날 또 하와이에 있는 섬을 샀어 또. 그러니까 섬이라는 게 그 하와이에 섬이 막 수백 개가 있대. 그 우리 왜 저 신안군에 소속된 섬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인도가 꽤 있죠. 뭐 몇천 개가 된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식으로 하와이에 그런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로 큰 섬을 샀대요.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실히 부자긴 부자군요. 그래서 혹자는 네. 그 섬을 사기 위해 이재용과 야, 그쪽 좀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를 그냥 정말 비즈니스 아니고 그냥 정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 아, 또 뭔 헛소리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섬을 샀다. 알겠습니다. IMC 플러스의 팟캐스트 재미있게 즐기시나요? 팟캐스트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다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다운받기, 댓글 달기를 부탁드려요. 1분도 안 걸리는 여러분의 정성으로 힘을 내어 더욱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겠습니다.